반갑습니다. 윤보영 시인입니다. 네, 윤보영 시인과, 반갑습니다. 예, 윤보영 시인과 함께하는 디카시 쓰기 강의, 특강 16번째 강의로 디카시 이렇게 쓰면 쉽다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한 시간 동안 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디카시 1차 강의를 하고 난 뒤에 많은 분들이 새로운 스타일의 이 시쓰기를 알게 되었다. 또 좀 더 깊이 있게 좀 배웠으면 좋겠다. 또 시간을 좀 더 할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에 공개를 했을 때 무려 일주일 만에 2,200명의 그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 디카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2차 강의로 1차 강의에서 빠뜨린 부분과 그리고 또 2차 강의로 넘긴 부분 그리고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디카시를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구성을 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디카시에 대해서 디카시는요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이 그림 그 사진과 그리고 글을 합쳐서 하나의 그 느낌을 줄 수 있는 이런 그 시 스타일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론에 대한 부분을 했다면 이번에는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이 디카시라는 것은요 설명과 해석이 아니라 느낌과 감동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진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또 이 사진에 대한 해석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그치면은 시의 맛이 나지 않습니다. 즉 이 감동을 못 주게 되기 때문에 이 자체를 설명과 해석으로 이게 국한되면 안 된다. 또 우리가 가끔 글을 볼 때 디카 시집, 디카 시집을 발간할 때 여기에 대한 평을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평을 적는데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칭찬 일변도의 글들을 적어놨는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의존하게 되면은 디카시를 잘 쓸 수 있는 그런 제약인데 일부가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뭔가 좀 더 발전지향적이고 좀 감동을 높여줄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딱 얽매일 수 있는 거죠. 난 시 잘 써. 난 디카시를 너무 잘 쓴다고 그래. 이런 자만감 같은 게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적었고 이것을 이렇게 평을 해주시는 분이 해설을 해주시는 분이 해설을 해줬고 요걸 가지고 독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해설이나 추천에 칭찬이 포함되지만 결국 시는 자신이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칭찬에 관계없이 내 시를 읽어줄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시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디카시를 쓸 때 주의사항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디카시에 대한 주의사항은 어디까지나 한번 적어봤을 때 이런 부분이 조심을 할 경우에 주의를 할 경우에 더 좋은 더 높은 감동을 주는 글이 되겠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디카시를 촬영할 때 연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연출은요 지나친 연출은 이 연출은 자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진 우리가 연출은 사진을 연출할 수도 있고 글도 연출할 수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어야 되는데 이 연출 자체가 강제적 연출은 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동백나무에 동박꽃새가 들어왔을 때 동박새가 이 꽃에 이 꿀을 따먹는 이런 사진을 찍으려고 할 때 일단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다리도 새가 날아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나뭇가지 끝에다가 먹이를 낚싯줄로 묶어서 둡니다. 땅콩 같은 거. 그러면 새들이 이 냄새를 맡고 날아와가지고 이걸 먹게 되는 거죠. 이때 사진을 찍습니다. 촬영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 묶고는 낚싯줄을 지워냅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봤을 때는 그 손댄 흔적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연출은 우연한 만남과 그 기다림에서 얻어지는 그와 똑같은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연출이 필요한데, 자칫 지나친 그리고 강제적인 결합적인 연출을 할 경우는 거부감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위적인 조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이 예뻐 보이거나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인위적인 그 말을 만들기도 하고요. 강제적 조합을 해서 강요를 합니다. 이것은 새가 아닌데 새야. 과일을 가지고 새같이 담지도 않았는데 이걸 새야. 이렇게 강요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오히려 독자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다. 우리가 SNS 시대 때에는 지금 현재 독자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공감 살리기라는 말이 있거든요. 사진과 글이 따로 놓으면 공간이 줄어듭니다. 사진과 글 중 한 곳에 무게를 두면 지루해집니다. 뒤에서도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그림에서 여기다 글을 잠깐 써놓은 거는 사서라고 그러고요. 여기에 글을 이렇게 써놓고 여기에 그림을 조금 넣는 거, 이런 거는 시화라고 그럽니다. 하지만 우리가 디카시는 요 자체가 50대 50을 이렇게 둘 때 이 자체가 감동을 얻게 되는 거죠. 또 사진 속 내용에 충실하되 결론은 생각이나 상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에 그 꽃에 앉은 나비를 묘사하는데 사진에 없는 새나 벌 같은 걸 언급하는 경우는 그거는 약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부정적 이미지는 늘 말씀드렸지만 공모 디카시에서는 부정적 이미지는 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정되었다 해도 높은 점수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진에서 부정적 이미지를 주는 사진을 가능하면 우리가 피해야 되고, 글의 부정적 의미도 피해야 됩니다. 부정적 단어도 있습니다. 이게 추가로 설명해 드리지만 이런 단어 사용도 아주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과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즉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부정은 자신에 대한 부정이기도 하고, 독자에 대한 주인공인 스스로에 대한 독자에 대한 부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실에 대한 원망, 처지 비판, 시대에 대한 항의 같은 이런 것들을 썼을 때 이런 것은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뒷가시와 긍정적 의미에 대한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공모시는 가능하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공감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전개해야 됩니다. 자칫 작품의 깊이가 너무 이게 그 공모시 중심으로 가면은 착한 글이 되니까 깊이가 얕아질 우려는 사실 있긴 있습니다. 다만 작가가 혼자 뒷가 시집 속에 자신만의 이 작품을 담을 때는 새로운 발견 중심으로 우리가 이 뒷가 시집을 발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뒷가 시집을 발간하는데 여기 온갖 좋아하는 좋은 일, 긍정적인 것, 이런 것들만 담아놨을 때는 읽을 맛이 좀 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앞에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이런 것들은 다 공모시를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발견과 힘있는 전개의 무게를 두기 때문에 이 개인 시집은 읽고 이건 이렇게도 쓰는구나 라는 부분을 알려면 힘있는 정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림 전시관에 가면은 그 그림을 추상화 같은 걸 잘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작가는 의미를 두고 그렸고 전시를 했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뒷가시 역시 우리가 착하고 희망적인 긍정적인 것만 쓰지만
시집을 낼 때에는 이런 새로운 발견 중심으로 넣을 필요는 있다. 자, 우리 설명에 있어서 자세한 설명은 느낌을 감소시킵니다. 자세한 설명. 이렇게 그 디카 시집이 나갈 때 여기 사진과 설명이 있는데 이거 5줄 이내죠. 5줄 이내인데 이걸 너무 자세히 하게 되면은 이 두 개에 대한 느낌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여기는 앞에 한두 줄 묘사 중심으로 가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게 생각으로 갈 때 이 글이 살아있는 글이 된다는 뜻입니다. 결론까지 계속 설명으로 이어져 버리면은 독자들에게 이 독자들은 지루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제 여수 나는 시도 좀 시간을 알아봐야 투자해서 내 글을 읽어준 독자들에게 시도성은 여수 감동으로 시도가 보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수 이 주시랑 감동을 설명을 하지 않으면요. 여수 시를 못 간다는. 지금 어느 분이 지금 이걸 켜놔가지고요. 이 수업에서 그 지장을 지난번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강의 빨리 회장 그런 여수에 부분을 좀 오시는데 음을 끄 주십시오. 준비는 켜서 하죠. 전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나갔을 때 수업에 최봉순 가는 중에 선생님 음악 예, 꺼주세요. 수업을 방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자들에게 시간을 투자해서 내 글을 내 시집을 읽어준 독자에게는 감동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앞에 이렇게 우리가 주의사항을 이렇게 그 간과했을 때 이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 때 이 자체에는 그런 감동이 떨어져서 독자들에게 시간 낭비를 줄 우려가 있다 이렇습니다. 또 통일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성시에서도 히트기 때 많은 부분이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산에 있는 그 비가 내려서 계곡물이 되고 계곡물이 개울물이 되고 다시 시냇물로 되었다가 강물이 되었다가 바닷물이 되었다가 다시 하늘로 정발되어서 빗물이 되어서 다시 산에 와가지고 이렇게 되풀이 되는데 이때 이 흐름은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도 최고 5년까지 가는데 1년과 2년이 자연스럽고 2년에서 3년이 자연스럽고 3년에서 4년으로 가는 게 자연스럽고 5년 결론 부분이 자연스러울 때 독자들의 감동이 많아진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미지 분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진 한 장에 이 여러 가지 사진을 많이 담아 놓으면 그거는 이 이미지가 분산이 됩니다. 그 담긴 요 내용을 다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깊이가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깊이가 없으니까 지루한 전개가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런 지루한 전개가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물 전체 이제 대상을 다 설명을 하다 보니까 지루하게 되었는데 독자들은 지루하다고 느끼지만 시를 쓴 시인은 이 자체가 지루한지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 덫에 빠져서 계속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글을 이 편집을 할 때 이 오탄한 부분이 있는데 나는 그 오탄을 한번 못 봤을 때 아무리 해도 안 보이는데 새로 그 읽는 사람들은 그 이 오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작가는 이런 지루함이나 이런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는데 처음 독자들 입장에서 시를 읽었을 때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 발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느낌이 분산되면 이미지가 분산되면 당연히 느낌도 분산되게 됩니다. 자, 다음은 강요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사진에 대한 작가의 생각, 느낌을 글로 적어두고 그 내용을 독자들에게 강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독자들은 이에 대해서 부담을 느낍니다. 독자 스스로 감동하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강제적인 결합을 하고 난 뒤에 그걸 이렇게 보인다고 강요를 하는 것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시도 그렇고 디카 시도 그렇고 사진을 찍고 그 설명하는 이 설명적인 어떤 그 5줄짜리 시를 적는데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차별적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벙어리란 말을 쓴다든지 기머거리란 말을 쓴다든지 봉사 장님
이런 말을 쓰면은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위반됩니다. 위반. 또 그리고 장애인들이 보고 항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장애인은 장애자가 아니라 장애인으로서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장애차별 금지하는 이 법이 있다는 걸 알므로 인해서 벙어리, 기머거리, 봉사, 장례 이런 나초부름 이런 단어는 시에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뒷과 시집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장애인 한 분이 이것을 시집에서 장애인들을 차별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은 이거는 시정금고가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어느 게 차별금지냐면요, 장애인 스스로 난 기분 나쁘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그게 차별로 인정을 해줍니다. 전개 과정에서 보면은요, 글속 내용이 현재와 과거가 뒤엉켜 있을 때 굉장히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또 존칭어와 평어가 엉켜 있을 때 두 줄은 존칭어 쓰고 밑에 두 줄은 평어를 쓸 경우에 이럴 때는 이 결합이 어색합니다. 물론 위에는 평어를 쓰고 밑에 존칭을 쓰는 경우는 조금 덜하지만 어떻든 통일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심사를 하다 보면은 심사위원 눈에는 이 작가가 쓸 때 보지 못한 그런 어떤 허점 부분, 지적할 내용이 너무 잘 보입니다. 또 동일 단어 중복 사용도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지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디카시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카시 구성은 사진은 그런 제목은 다 똑같이 세 개가 평평하게 이렇게 갔습니다. 그럼 느낌은 33.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사진 플러스 글로 갔을 때 이게 100%가 될 수 있고 또 사진 플러스 글 플러스 제목이 한 편의 디카시가 되었을 때는 200% 감동을 줄 수 있다. 이게 디카시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절반해서 여기 사진이 나오면 여기 시를 이렇게 5줄짜리 적으면은 요렇게 부분이 플러스 해가지고 이렇게 100이나 제목까지 들어가가지고 하면은 세 개가 300% 감동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가 탄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디카시 소재 발견에 대한 부분을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디카시에 쓰는 소재는 우연히 발견됩니다. 사진 촬영 전, 좀 멋있다, 저건 이상하지, 뭐 찍어야 되겠다 하고 느끼는 거는 사진 촬영 전에 우연한 만남이 있고 또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려고 가지고 봤을 때 뭔 이상한 그 모양을 하고 형상을 하고 있다. 그랬을 때는 사진이 렌즈를 통해 만난 우연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사진 촬영 후에 만난 이유는 사진을 촬영하고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게 이상한 무늬가 있다. 이런 부분도 되고 또 만남이 났을 때 하지만 이 만남이 났을 때 독자들은 감동을 하는 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 직장을 소재로 적을 때는 우리가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직장에 대한 사람들의 자기가 직접 자기 오너가 아닌 입장에서는 종업원들 입장으로 보면 이 자기가 다니는 직장에 대해서 100% 만점의 플러스 알파를 느낌을 주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소재가 빈곤합니다. 직장은 행복으로 연계가 어렵습니다. 다들 자기도 모르는 사이 부정적 의미가 그 속에 담기긴 합니다. 매일 뭐 야근만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독자 공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소재가 제한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야근, 지각, 잔소리 이런 내용을 적혀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직장에 대한 그 글도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 글을 적을 때는 읽었을 때 일요일 느낌보다 금요일 느낌으로 가야 된다. 일요일 날 느낌은요, 월요일 날 느낌은 일요일 날 쉬고 나오기 싫어가지고 되게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내용이고, 금요일은 오늘 하루만 보내면 또 주말이 있다. 이런 즐거운 마음. 그랬을 때 금요일 느낌으로 이렇게 전개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집중시킬 때요. 제목이, 뉴스에서는 제목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제목만 보고 얼른 다시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또, 사진으로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사진 기자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은 사진만 찍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설명 하나 붙이고 이러는 건데, 이럴 때 사진을 집중,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 사진만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거죠. 또 사건 사진을 가지고 올렸을 때 뉴스화시키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집중이 됩니다. 디카시도 집중이 될 수 있죠. 즉 글을 사진 속에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집중, 다 집중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한 장의 사진으로 각도에 따른 다른 각기 디카시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이 디카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초승달이 이렇게 초승달이 떠 있다면 이 자체가 이 점점점 흐려져 가는 어머니의 기억으로도 표시할 수 있고, 보름, 이게 또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와서 보름달로 가는 희망의 글도 적을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보세요. 이거는 제가 이제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이 디카시를 굉장히 활성화시킨 분이 우리가 이시양 시인 등 울산 지역에 근무하는 거주하시는 세 분의 디카 시인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디카를 굉장히 많이 발전시켰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이시양 시인의 디카 시 개인 시집 우주 정거장에 보면은 이제 당신의 시인의 어머니를 사진을 찍고 어머니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 요것과 요것이 내용이 다른 뭔가를 적어서 플러스 알파에 뭐죠? 감동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92살 늦가을 햇살이 밝게 웃는다. 요렇게 갔는데, 그죠? 92살 늦가을 햇살이 웃는 가가 아니라 웃는다. 이렇게 갔죠. 그런데 다른 의미에서 또 어머니를 동일분을 어떻게 쓰나 보세요. 흰 민들레꽃 소녀예요. 꽃 앞에서 구남매를 키우는 구순이 넘는 어머니. 모두가 떠난 고향을 지키며 순박하고 순수하게 백발로 피어 앉은 보통 뭐죠? 토종 흰 민들레꽃 소녀가 웃는다. 요거 보죠. 근데 여기 흰 민들꽃은 아니죠. 그러면 요거 보다가 이 자체가 하얀 민들레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즉 어머니를 가지고 여기는 이제 이런 어떤 흰 민들레 꽃으로 갖고 앞에서는 이게 웃는 햇살을 중심으로 하는 표정 미소를 가지고 중심으로 적었습니다. 이렇게. 자, 다음은 이것도 이제 우리 이시안 개인 디카시집 우주 정거장에 나와 있는 건데, 여기는 보면은 요 자체를 알츠하이머라는 부분을 이렇게 제목을 적고, 저 등불 꺼지는 순간 내 기억은 어둠 속으로 점점 사라지고 불쑥 다가온 치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등불감이 했으면서 이게 꺼져간다는 부분이고, 또 더 밝아진다는 개념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알츠하이머. 저 불의 심지가 아주 오래도록 내 곁에 살아있기를, 꺼지지 않기를 나의 어머니요 해가지고 이 자체를 어머니로 이렇게 가버린 거죠. 알츠하이머로.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동일 소재 가지고 각각 다른 시를 쓸 수 있다.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직접 제가 이제 사진을 못 찍었기 때문에 이제 찍었다고 가정을 하고 쓰는 건데요. 다른 분들의 등대 사진을 사용을 하려고 해도 저작권 때문에 우리가 조심스러워서 만들어 사용이 어렵습니다. 기다림. 등대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 이제 불 켜는데, 이 등대 사진을 보고 제목은 기다림이 되는데, 첫째, 내 안에서 그대 기다리는 마음을 누가 저곳에 꺼내놓았나. 요렇게도 한번 적어볼 수 있고, 또 내 안에서 그대 기다리는 나를 누가 저곳에 세워놓았나. 꺼내놓다, 세워놓다, 이렇게 각각 다르게 등대 가지고 써볼 수 있는데, 제목은 기다림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버스 사진인데 저희 집 앞에 종점이 있습니다. 종점에 들어오는 버스를 보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내 하루를 싣고 버스가 종점으로 들어온다. 내일 새벽
다시 출발할 내가 들어온다. 그 종점으로 들어오는 이게 버스는 결국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나예요, 나. 그죠? 이렇게도 적을 수 있는데, 이거는 내 하루를 싣고 버스가 종점으로 들어온다. 내일 새벽 다시 출발할 나를 싣고, 여기 이제 내가 들어오는데 이건 나를 싣고, 그죠? 이렇게 해서 좀 다룰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특별 성진인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특별 성진이 중심이 아니라 요 안개꽃이 중심이거나 장미꽃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개꽃에 이게 둘러싸인 포장된 장미꽃을 보고 이제 적었습니다. 나 하나 돋보이게 다들 애쓰다 투다. 요건 뭐예요? 미안한 거죠. 우리 반에서 대표적으로, 우리 사무실에서 대표적으로 내가 상을 받을 때, 뭐 이럴 때죠. 나 하나 돋보이도록 이름도 성도 다 지운, 뭐예요? 부모. 이 부모입니다. 그죠? 그죠? 네, 이렇게도 갈 수 있다. 자, 제가 얼마 전까지 근무했던 충무로에서 보면 남산타워가 보입니다. 그 남산타워 사진을 하나 얹어놓고, 그죠? 여기를 서울의 중심은 남산, 내 그림의 중심은 당신. 요런 식으로 적어가지고 제목을 중심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서울 중심에 남산이 있던 내 안에는 당신이 있다. 남산처럼 우뚝 서서 널 힘이 되어주는 당신이 해가지고 중심으로 딱 가서 남한산성 사진의 밑에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디카시 공모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면은요. 디카시 공모할 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을 우리가 지금 짚어보기 때문에 주의할 사항을 설명드리면은, 동일 공모 전에 대상 작품은 소지에 피하기를 들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특정 지역에 티켓이 공모를 했는데 요게 대상을 받은 작품을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넣으면 대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된다. 동일 소재 수상은 주체적인 부담입니다. 또 계절의 특성을 반영해야 됩니다. 한겨울에 푸른 숲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또 한여름에 설경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한겨울에는 한겨울을 그리고 한여름은 한여름에 대한 내용을 그려야지 공감을 많이 해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심사위원들이. 자, 그럼 디카시 소재를 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소재 선정 시에는 부정적 의미와 긍정적 의미에서 이게 그 공모전을 쓸 때는 무조건 긍정적인 의미로 써야 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개인 디카 시집 발간 때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도 새로운 발견 가지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느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인정이 됩니다. 부정적 의미를 탈피할 필요가 있고요. 쓰레기는 버려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가 사진이 부정적인 사진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제 그 목적시 때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뭐 이 독립운동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근데 이게 목적을 할 때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아픈 기억을 영상하는 단어는 사용하는 것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벌, 모기, 부채기, 내 글을 읽어주는 독자가 이런 부분에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진에 없는 내용을 글로 언급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두 가지 사물 사진에 세 가지 사물을 이렇게 설명으로 넣는 이런 부분은 안 좋습니다. 또 시제의 일치가 또 필요합니다. 요거는 앞에서 꽃을 있고 나비가 있는데 여기에 없는 벌에 대한 얘기나 또 이 새에 대한 얘기를 해버리면은 이 자체가 맛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각별히 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 소재의 조합에 봤을 때 시화는 시가 중심이 되고 그림을 조금 이렇게 그려놨는데, 화서는 그림이 중심이 되고 그런 쪽에 조그맣게 이제 설명 정도 하는 부분, 또 사진
그 사진시, 이 D컷이, 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찍을 때 미리 염두에 두고 찍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시는 사진에다가 한 줄 정도로 이렇게 뭔가 강한, 이 내포되는 글을 넣음으로 인해서 이 자체를 가지고 요 글과 사진과 잘 조화를 이루는 그런 부분이죠. D컷이는 당연히 50도 50 가지고 해서 그게 100이 아니라 200, 300개, 300 프로의 어떤 감동을 얻는 그런 전개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잠깐 피해야 할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거. 초보자가 결론에서 피해야 할 단어를 보면 떨어진다. 뭔가 떨어진다. 바람 피운다. 찢어지는 심정. 울부짖음. 차단하다. 욕. 잘한다. 묵다. 이게 이제 그 디카 시집을 보고 이렇게 불러낸 거예요. 금고사지, 괴롭힘, 명예퇴직, 버겁다, 사고, 착각, 힘든 세상, 다치다, 인신공격.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 조심을 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사용해야 된다. 불행, 나이 먹는다, 상처, 입방정, 갇힌 마음, 몰려보다, 수토고, 감는다, 감긴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피해줄 필요가 있죠. 감는다, 감긴다는요, 식는 꿀이 나무를 감아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자, D컷시에서 비교기법 적용을 할 때 잘만 하면 이거는 대상은 못 받지만 입상은 할 수 있는 게 여기 그 비교기법입니다. 사물의 생각을 비교할 때, 그럴 때 이 비교기법이 되는데요. 감성시는 연과 연을 이렇게 연과 연을 비교하는데 이 D컷시는 5줄이니까 줄과 줄을 비교해서 흐름을 비교시키는 이렇게 적을 필요가 있습니다. 줄과 줄을 비교할 때는 단조로운 전개가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D컷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의사항 중심으로 설명했고, 이제는 실제적으로 직접 이게 D컷시 사례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빨래집게를 이렇게 있을 때 빨래집게가 빈 하늘을 짚고 있다. 그 하늘 속에는 사람들 일상이 담겨 있다. 잠시 쉬어갈 그 일상. 이렇게 빨래집게가 이제 빨래 줄을 이렇게 매놨는데 여기에 빨래집게들이 이렇게 있는데 요 자체는 빨래를 이렇게 한번 씌워봤던 그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요걸 가지고 있을 때 기분에 대해서 여기 널려있던 옷에는 이 사람들의 일상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걸 떠나고 난 뒤에 잠시 그 빨래가 되면서 잠시 식어갔던 그 흔적을 이렇게 시 속에 담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냉장고입니다. 냉장고 이 옆에 공기 냉장고가 또 있어요. 이렇게. 그랬을 때 이 냉장고 가지고 날은 숨이 막히도록 더운데, 그럴수록 더 차야 한단다. 이게 주인이 얘기하는 거죠. 힘은 들어도 참을 수밖에. 왜? 중고 냉장고 삽니다. 냉장고 사겠다고 장사가 와서 저렇게 뜯들고 다니는데 내가 아이고 지금 숨이 막히도록 더운데 어떻게 이게 이 차게 만듭니까? 더 못 만듭니다. 이렇게 얘기할 어떤 그 상황이 안 된다. 왜? 구조조정이 이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자, 소라사진이 있죠. 빈 소라사진을 기에 되면은 파도 소리가 들린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옛날에 했잖아요. 그죠? 빈 소라 속에는 파도 소리가 산다. 바다를 떠나며 남긴 아픈 소리가. 이렇게 약간 좀 아프게 좀 쏘긴 했습니다. 자, 돌담 사진에 초등학교 때 우리가 돌담이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운동장 조회 시간 그 아이들 보고 싶다 해서 기억으로 내가 이렇게 돌담 사진을 가지고 만들어 보는 겁니다. 전혀 다른 이 내용이 만나서 하나의 어떤 감동적인 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시골 집 방문에 이렇게 문에 여기 이제 문고리가 이렇게 달렸어요. 그죠? 달려있죠? 그럼 이 문을 확 열고 들어가면은 왠지 어머니 당신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 문고리를 당기면 어머니 당신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움으로 해서 요 사진을 넣으면은 이게 하나의 D컷시가 되죠. 요 문고리는 요것만 가지고 봐서는 뭔가 잘 모르고 또, 저 문고리라 했는데 뭐가 문고리인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요거 같이 이렇게 5줄이 이게 같이
다행이다. 새집 속 새가, 요 새가 알을 부화해서 이제 비교를 합니다. 내 그리움도 다행이다. 부화되지 않고 내 안에 머물러서 해가지고 이별로 이렇게 한번 가본 그런 겁니다. 자, 요거는 거미가 여기 있다가 여기 아침에 나뭇잎이 걸리니까 이 거미가 막 흔들면서 엄청 좋아하는 이런 걸 가지고 쓰는 건데요. 거미줄에 낙엽을 걸고 흔들며 좋아하는 커피. 만날 수 없는 그대를 내 안에 담고 좋아하는 나. 우리가 닮은 꼴이다. 이렇게 써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청개구리라고 하면은 뭐예요? 반대예요, 반대. 그죠? 반대죠. 해바라기 꽃에, 요 해바라기 꽃에 청개구리가 앉아있다. 여기 해바라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엄마가 살아 계신다면 이 꽃처럼 모실 텐데, 얘가 이 꽃처럼 모실 텐데 하고 이제 후회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목을 후회로 하죠. 자, 이게 시멘트 바닥에 요 자체가 구절초가 이렇게 자라고 있더라고요. 요걸, 저 구절초는 우리 엄마다, 우리 아버지다. 이런 생각을 얼른 했죠. 왜? 지금은 비록 척박한 땅에 뿌리 내려 힘들게 살고 있지만 힘들죠. 언젠가 꽃을 피울 거야. 그 꽃이 지금 나로 피었다. 꽃이 피어서 이게 구절초 꽃이 피는데 결국은 이 핀 게 구절초가만 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로 피었다. 이렇게 이제 해서 막 이렇게 한번 흔들었죠. 이렇게 틀었죠. 그 제목을 부모로 했습니다. 원래 좋기는 엄마, 어머니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더 좁은 의미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고추잠자리가 요즘 유행이에요. 세상에 당신 좋아하고부터 빨랫줄에 앉은 고추잠자리 조차 그대 얼굴로 보인다.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요 고추잠자리 하나 놓고 요게 당신 얼굴로 보인다고 이렇게 이유예요. 세상에 당신 좋아하고부터 빨랫줄에 앉은 고추잠자리조차 그대 얼굴로 보인다. 당신 얼굴로, 당신 얼굴로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고추잠자리 가지고도 쓸 수 있습니다. 안경 사진. 안경이 이렇게 놓여 있죠. 후 벗어둔 안경에 그대 얼굴이 보이는 걸 보니 내가 그대를 좋아하고 있는 게 분명해. 여기 이제 보고 싶은 사람 얼굴이 보이는 거죠. 그 안경 사진이죠. 그러면서 내가 제목을 진단으로 간 거예요. 이게 이런 것도 재미있을 수 있어요. 안약 사진을 넣어놓고 이것을 처방이라 하고 이제 글을 적는데 그리움에 잠을 설쳤더니 눈이 뻑뻑하다. 아침부터 그것도 생각 넣어야겠습니다. 요렇게 써가지고 요걸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코믹 하면서도 이 절실한, 구구절절 절실한 그런 내용이 다 담길 수 있습니다. 그죠? 안약 사진, 안약 하나 가지고도 이게 정말 이렇게 아침부터 그것도 생각을 넣어야겠습니다. 이런 부분 한 줄이 들어가서 한편의 좋은 시로 탄생이 되는 겁니다. 장마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베개를 이렇게 넣으면 안 있어요. 장마 지우기인데 사람들은 촉촉한 기분을 햇빛에 지우고 햇빛에 앉아서 어제 앉아서 우리는 이 베개는 눅눅한 기분을 햇살에 지우고 웃는 얼굴로 지운다. 요렇게 이 베개 가지고 이런 걸도 한번 써본 겁니다. 다음은 이제 시인들의 디카시 시집에 실린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울산 지역 작가 중심으로 소개를 드립니다. 자, 이게 부식된 부분이에요. 부식인데 얼른 봤을 때 새로운 발견이 이 자체가 이 벽화, 고분 벽화에 이제 말 타고 가는 뭐 이런 고구려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연상하게끔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고구려 벽화. 저 말을 타고 달려가면 중원을 호정하던 고구려 강개토대와 만날 수 있을까 하고 이런 걸 이렇게 쓴 거예요. 요걸 가지고 발견이잖아요. 여기 뭔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얼씬 봤을 때 이렇게 할머니께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허리를 이렇게 숙여서. 요거는 이 천이 옷이 이렇게 뭐 이렇게 하나 걸려 있는 이런 부분이에요. 새벽 출근길에 마늘밭에서 일하는 할머니 모습에 놀라 고향 어머니께 안부 전해보는 가슴 먹먹한 날. 이렇게 이시양님의 시집 피다에 이런 작품이 담겼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놀란 가슴이죠.
여기에 이제 해봐라, 이제 백일홍 밭인데, 여기 이분의 남편이 아내가 왔다 갔다 하던 그 길이에요. 떠나고 없는 할망구, 꽃가락, 심화자락, 사방천지에 흩날리는 길, 이렇게. 이게 이제 할머니가 왔다 갔다 하는 그걸 이렇게 할아버지는 같이 이제 공감하면서 자전거 타고 오는 거죠. 요런 것도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언제까지나 잡은 너의 손을 나도 놓지 않을게 영원토록 해서 피다 커피, 디카시집 거기에 담겨 있는 사진입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 이시영 시인님의 디카시집 피다에 들어가 있는데, 단풍색으로 할 걸 그랬나, 이게. 이왕 하는가 봐요. 여린 잎 초록색이 더 어려 보이겠지 아마. 요렇게 해서 요 자체를 가발로 보는 이런 이 작품도 하나 예, 탄생했습니다. 이건 학입니다. 그죠? 학이죠. 날지 않는다고 바보세라 놀리지 마세요. 내가 떠나지 못하고 턱대로 남아있는 건 거센 바람도 뜨거운 태양도 몰아치는 빗줄기도 이곳으로 들어와 고요히 머물다 가기 때문이죠. 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설명적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디카시 공모전의 입상현 작품이라고 하네요.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아무리 시감아도 마스크 하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단다. 그쵸? 예. 이 우리 디카시 박혜경 우리 작가님의 이제 디카 시집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글이. 이 글은 이제 포항에 사시는 박동환 우리 작가님 작품입니다. 서로에게 그늘이 되지 않으려고 나무들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서 있다. 이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있는 거죠. 이게 서로 뭐 때문에요? 그늘을 안 주기 위해서. 서로에게 그늘이 되지 않으려고, 그렇죠? 그늘이 되지 않으려고 나무들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서 있다. 이렇게 박동환 시인님의 이 작품을 봤습니다. 자, 기타 작품을 몇 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홍찬호 시인의 디카시 비상이라는 작품인데 되게 좋아요. 요 자체가 고목이잖아요. 그죠? 오래된 꿈이요. 고두나무 고사목이 된 오랜 꿈이요. 날 잡구나 한 번 더 날아보잡구나 해서 요 자체를 이렇게 비상이라는 걸 가지고 홍찬호 시인의 이 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좀 더 실감나는 그런 어떤 디카시를 설명을 이제 소개하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다 저작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다 채우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관광버스를 타고 가거나 해서 남도 지방이든 어디에 디카시 촬영하는 그런 여행을 우리가 한 번씩 떠나도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쵸. 이건 뭐 그냥 하나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서 잠깐 여러분들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